저는 오지은입니다. 올해로 46이 되었죠. 세탁소에서 태어나 세탁소에서 자라고 또 세탁소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손목이 아프지만 참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예요. 드라이클리닝 용제 냄새, 세제 냄새, 다림질할 때 나는 뜨거운 증기 냄새. 이 모든 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죠. 중소기업 부장이라며 늘 자랑스러워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고마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집에서는 늘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여보, 또 세탁소 냄새 나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요. 하지만 참았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그 고소한 냄새가 좋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구울 수 없어요. 남편이 싫어하거든요. 냄새 난다고, 집안이 기름내 난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저는 늘 혼자 밖에서 먹었습니다. 세탁소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혼자서 말이에요. 그게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오늘은 내가 고급 와인을 샀어. 백화점에서 직접 골랐지. 그렇게 말하며 거실 탁자에 비싼 와인을 올려놓았어요. 라벨도 예쁘고 병도 무거워 보였죠. 저는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술이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볼까 했거든요. 그럼 저도 삼겹살 좀 구워볼까요? 와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 제발. 집안에서 이런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고급 와인 마시는데 삼겹살이 뭐야? 체면이란 게 있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집에서마저 제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다니요. 체면이요. 그럼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사는 것도 체면에 안 맞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는 말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다시 참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세탁소 사장님이세요? 돌아보니 남성 직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정장은 입었지만 구두가 좀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희 부장님 와이셔츠 항상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한민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사무직 치고는 말이에요. 왠지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요. 부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가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받는 순간 손끝이 잠깐 닿았습니다. 그 찰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복도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비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인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전달하겠습니다. 서둘러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혹시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커피 한 잔 하자고 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려고 들렀는데 입구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도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민수가 캔커피 2개를 사더라고요. 하나 드실래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잠깐 쉬어가세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죠. 밤바람이 불었어요. 민수의 셔츠가 바람에 살짝 날렸습니다. 소매가 팔뚝에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인지 시선이 머물렀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은 가족분들이 계시죠? 네, 남편이 있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혼자 산다는 것, 그 외로움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남편과 함께 살지만 늘 혼자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런가요? 사장님도 자유로우시잖아요. 세탁소도 운영하시고.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전혀. 솔직한 말이 나와 버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사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 제 시간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커피 향이 섞여서 날아갔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남편 회사 탕비실에서 녹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서 뜨거운 녹차가 제 블라우스에 쏟아졌어요. 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그때 민수가 탕비실로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데이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건을 가져와서 제 블라우스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등이 제 가슴 근처를 스쳤습니다. 순간 숨이 멈췄어요. 민수도 멈췄어요. 수건을 든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탕비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황급히 손을 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탕비실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기 소리,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민수가 어색하게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죠. 언제든지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탕비실을 나오면서도 계속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민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말이에요. 남편한테는 친구와 저녁 먹는다고 거짓말했죠. 삼겹살집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반겼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 마늘 타는 냄새.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냄새들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혼자 올 때만 왔어요. 남편이 이런 냄새 싫어해서요. 그럼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대화 사이사이로 들어찼어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세탁소를 하셨어요? 20살 때부터요. 결혼하고 바로 시작했죠. 민수 씨는 회사 다닌 지 오래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전에는 다른 일도 했었거든요. 소주를 따랐어요. 민수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수고에 건배. 고맙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탁소 냄새 정말 싫어했어요. 늘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평생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따뜻한 냄새잖아요. 누군가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냄새. 민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어요. 민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오래 그렇게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진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함께 마시고 있었죠. 민수와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고 앉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민수의 어깨에 닿았어요. 민수가 숨을 잠시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따뜻함이 좋았거든요. 민수 씨. 네. 내일 주말인데 우리 집에서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토요일 오후에 골프 가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거실 쪽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켰어요. 남편이 사둔 비싼 와인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따랐습니다.
이 와인 좋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마시고 싶어서 땄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었죠. 민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사장님,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은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달콤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제 손도 민수의 셔츠에 깃에 닿았습니다. 지은 씨.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촛불이 더 세게 흔들렸어요.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등을 감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기분,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어댔어요. 촛불도 깜빡였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많은 걸 나누었어요. 말보다 더 깊은 것들을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손끝으로, 숨결로, 조용한 속삭임으로.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가 일어났어요. 지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카페를 열어보는 거예요. 세탁소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함께 바닷가 쪽 2층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대 표시가 붙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때요? 1층은 세탁소, 2층은 카페로 꾸미면 될 것 같은데. 민수가 설명했어요. 건물 앞에 간판을 상상해 봤습니다. 다림 카페. 세탁소의 다림질 다림, 새로운 시작을 다림하는 다림.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해볼까요? 제 대답에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라고 화내고 소리쳤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세탁소 냄새를 부끄러워하고 삼겹살도 제대로 구워 먹지 못하고 제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참는 게 품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제 마음의 솔직한 순간, 그것이 진짜 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와 함께라면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소 냄새도 삼겹살도 제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림 카페에서 새로운 제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